여러분, 지난 강좌에서 즉 여릉역 제3 강좌에서 이 삼봉 모델에 있어서 모델을 두고서 여릉역과 잔류역의 생성 과정을 역학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관계식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관계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앞쪽에 그 개념만 이해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 개념만 이해하셔도 이번 여릉역 제4강에서 4장에서도 그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강좌에서는 그 삼봉 모델에 대해서 실제로 이 여릉역이 어떻게 생성되어 가는가, 즉 온도를 올리면서 즉 하다가 냉각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직접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설명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잔류 응력으로서 남는 그런 분포가 응력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실제 예를 들어서 용접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 여릉역과 잔류역의 분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지금 다음과 같이 모델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중앙봉의 면적은 단면적이죠. 이 중앙봉의 단면적은 예를 들어서 0.01 제곱미터, 양쪽 봉의 면적은 0.04제곱미터, 즉 면적이 4배이고 그게 또 더군다나 2개가 양쪽 봉, 사이드 봉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죠. 그러니까 면적 자체를 보게 되면은 8배에 해당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설정한 이유는 가운데 봉은 소성 변형까지 일어날 정도의 그런 힘을 여기서 가열을 할 것이고, 사이드 봉은 그래도 탄성 범위 안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이제 약간의 이 탄성 변형만 허용하는 그런 모델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이는 1m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 양쪽 봉은 그 온도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다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시뮬레이션이 쉬워지죠. 아울러 이제 물성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 탄성 계수, 그다음에 항복점, 항복 응력,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선팽창 계수 또는 열팽창 계수, 이것은 온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형 강에 대해서 온도를 0도에서 500도까지 가열했다가 다시 0도로 냉각하는 이런 서머 사이클을 상대로 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실시해서 아까 제 3강에서 설명드린 그 식들을 고스란히 적용을 한 거예요. 그 식들을 고스란히 적용을 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4구역에 대해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온도는 연속적으로 변화하지만은 이 구역이 나뉘는 것은 이제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결과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각 봉에 걸리는 응력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온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온도를 500도까지 올렸다가 다시 냉각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중앙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 구역이 A, B 구역입니다. 요 구역이 A에서 B 구역, 여기서 C 구역, D 구역, 여기가 이 점이 됩니다. 이 포인트가. 그래서 여기서 탄성 변형 구간이 되겠고, 탄성 응력이 생성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요거 이제 항복 응력이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압축 탄성, 여기가 인장 탄성 영역, 그다음에 여기가 인장 소성 영역. 이렇게 중앙봉은 여기가 지금 항복 응력이에요.
이 소재의 항복 응력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측면봉은 물론 이것을 상온 상태의 항복 응력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측면봉에 있어서는 이것이 분명히 이 응력값이 탄성 영역 내에 모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저기 그 중앙봉이 여기서 압축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 압축 행사하는 거에 의해서, 즉 팽창에 의해서 압축 응력을 받게 된다 그러면 양쪽은 인장을 받게 돼요. 양쪽 봉은. 근데 이 인장 응력값이 작은 이유는 면적이 넓기 때문이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작은 값을 보이고, 여기서 이제 항복 응력 수준으로만 밀어내는 힘, 즉 압축 응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항복 응력 값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양쪽에서 그만큼 밀어내는 힘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양쪽 봉은 그만큼 인장 응력이 좀 떨어지는 입장에 있죠. 그 다음에 냉각하면서 여기서 이제 탄성 변형에 의해서 응력이 인장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제로를 거쳐서 여기서 이제 압축이 생성이 되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잡아당기고 있는 입장이 되니까요. 여기 변형률이 여기서 압축력이 인장력으로 바뀌는 순간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측면봉은 압축을 받습니다. 그래서 쭉 이 영역에 따라서 이제 항복 응력이 냉각되면서 증가되는 거에 따라서 양쪽 봉은 압축 응력이 이만큼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 상태입니다. 최종 상태에서 미들봉은 이만한 인장 잔류응력이 남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압축 잔류응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압축 잔류응력과 여기는 인장 응력이 남는데, 이 응력이 생기고 있는 이유는 탄성 변형률이 그만큼 있기 때문입니다. 탄성 변형. 그래서 이제 이 센터봉은 탄성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 수준에 남아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거는 아주 작은, 이거보다는 작은 일라스틱 변형률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이런 잔류응력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동시에 열 처리를 해서 온도를 동시에 올렸다가 동시에 내리게 되면은 이제 그 최종 상태에서 이것이 거의 0 상태로 간 상태에서 내리게 되면 잔류응력이 없는 상태로 되죠. 그래서 그거를 풀림 열 처리라고 부르는데, 그건 이제 잔류응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봉 모델과 이제 용접과의 유사성, 용접부가 어떻게 잔류응력이 남게 되는가를 갖다가 요거의 상사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3봉 모델에서는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뭐 용융점 또는 온도가 500도 내지 800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가운데 봉은 이런 인장 잔류응력이 생기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거의 온도가 아주 높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높게 된다 그러면은 항복 응력 수준이 되겠죠. 양쪽 봉은 요 탄성 변형 내에 있어서의 압축 응력이 되겠고, 이것은 결국은 이제 이 x, 여기서는 x 방향이네요. x 방향으로의 그 힘의 합력이 제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에서 이게 이제 잔류응력, 이 세 봉의 잔류응력 분포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용접을 할 때 이게 용접선이라고 친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심하게 우리가 가정을 한다 그러면 동시에 가열했다가 동시에, 그러니까 녹였다가 용융시킬 정도로 동시에 가열을 했다, 이것이 냉각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3봉 시스템하고 유사해요. 유사해요. 여기가 가운데 부분은 늘어나려고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양쪽은 그걸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냉각 시에는 수축을 하려고 할 것이고, 수축을 막으려고 사이드에서는 저지할 것이고, 그렇지만 이건 이제 연속선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의 잔류응력 분포는 오른쪽처럼
이 양쪽에 있어서의 그런 그 압축,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이제 압축이 되는 것이죠. 왜? 여기가 잡아당기니까. 센터 부위에는 인자. 그다음에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항복응력 수준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이런 분포를 갖게 된다. 이제 이건 이제 3봉에 있어서는 각각 봉이 떨어져 있지만 이건 이제 연속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연속성을 갖는 분포 형태를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형적인 길이 방향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그마 x가 되는 거죠. x 방향이니까 시그마 x의 분포는 이 형태를 띄우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융용접에 있어서는 이 값이 항복응력 수준에 도달한다.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용접이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용접선을 따라서 아크 용접처럼 이렇게 진행되어 나간다고 했을 때에 요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응력 분포는 어떻게 될까를 유추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앞쪽에 요 AA 선을 단면으로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 왼쪽은 이제 온도 분포예요. 여기는 이제 저기 응력 분포가 되겠고요. 온도 분포, 여기는 아직 가열되기 전이죠. 이제 이 열원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온도가 다 동일해요. 반면에 여기는 지금 바로 용융점에 도달한 용융 온도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럴 정도로 온도 분포가 이 중심부에는 높고 사이드에는 덜 높게 되죠. 그다음에 용접이 지나가고 용접 여론이 아크가 지나가고 나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아직 여전히 중심부는 온도가 높고 양쪽은 온도가 낮은 이런 분포를 띄울 거예요. 그리고 용접한 지 한참 지난 대부분 이제 온도가 다 냉각된 상태라고 한다면 다시 이런 온도 분포가 없는 상태, 용접 이후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요 관점에서 볼 때는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열응력이 없고 열응력이 없기 때문에 응력은 어디서든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아크가 접근해서 아크 선상에서 본다면 센터 부분은 액체예요. 그죠? 액체라는 부분은 응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력값은 무조건 제로입니다. 유체의 특성이죠. 액체 기체는 응력을 감당하지 않고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유동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응력을 얘기할 수 없죠. 그럼 그 주변에는 온도가 높아요. 여기는 팽창이 이루어지는 상태죠. 팽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압축을 받아요. 압축을 받고 이 압축력에 의해서 평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X방향의 힘의 합력은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압축력에 의한 상대적으로 반발력으로서의 인장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가 인장력이 존재하게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냉각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팽창됐던 부분이 수축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면서 여기서 팽창했던 부분이 오히려 이만큼의 온도가 이만큼 냉각이 되는 겁니다. 냉각에 의해서 서서히 인장력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더 수축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더 내려가게 되면은 이 수축은 더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그마 항복점에 도달하는 정도의 중심이 큰 응력 분포와 양쪽은 여기서의 수축력에 의해서 수축되고자 하는 힘에 의해서 지지하는 힘으로서의 압축이 자연적으로 생성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양쪽에서 생기는 응력은 이 부분의 심한 열 응력의 발생에 따라서 그 힘을 그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생겨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 사이드 부분은 가운데 부분의 그런 열 이력에 따르는 심한 열 팽창, 열 수축에 따라서 생기는 응력들에 반응하는 대응해서 반작용으로서 생기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이 중심 부위가 어떤 응력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응력값들이 크기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응력이 시간이 지나면 용융용접인 아크 용접의 경우에 이 용접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 단계별로의 시간에 따르는 그런
응력 분포들의 변화를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잔류응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인 그 용접 잔류응력 분포는 용접선 길이 방향으로의 이게 용접선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용접선 길이 방향으로의 응력값, 그러니까 응력은 지금 벡터죠. 그래서 이쪽 길이 방향을 시그마 x, 그 다음에 가로 방향, 횡 방향의 응력을 시그마 y, 또는 두께 방향에 변화하는 응력이 있을 경우에는 시그마 z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시그마 x 값 자체는 이게 길이 방향 삼봉 시스템에서 이런 삼봉이라고 봤을 때의 그 응력 형태인 바로 이 형태의 잔용력 분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끝단에서 시그마 y 값들은 모두 제로입니다. 끝단에는 공기와 접하고 있는 부분은 응력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요 최대값의 그 가로축에 따르는 변화는 이런 상태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시그마 y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을 강하게 잡고 있어서 이 부분의 수축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그 구속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분포의 응력이 분포할 것입니다. 시그마 y는 이쪽으로의 수축에 따르는 응력이죠. 하지만 이 상태가 없었을 때 구속 이 양단에 있어서의 구속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런 분포가 궁극적으로는 이쪽 방이 y니까요. 시그마 fy는 제로를 만족시키는 형태로다가 이쪽에 인장 부분과 압축으로다가 균형을 이루게 돼요. 평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구속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는 이런 분포의 응력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 구속이 없다면은 이런 구속이 없다 그러면은 이 높은 값을 갖지는 않게 되겠고요. 궁극적으로 이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큰 인장 응력을 나타내는 잔류응력이 굉장히 요주의 구간이 되죠. 왜? 그만큼 심하게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균열이 발생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잔류응력 분포가 이제 이 잔류응력 분포가 관심의 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제4강에서 그 삼봉 모델에 대한 역학적 거동을 삼봉 모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소개해 드렸고, 그런 삼봉 모델을 통해서 실제 연속적인 용접선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주변에 있어서의 잔류응력 분포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열응력의 생성 과정과 그것의 최종 잔류했을 때의 응력 분포인 잔류응력과의 잔류응력의 생성 과정들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여기서 지금 그 변형률 관점에서는 그 뒷부분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변형률이 최종적으로 열 변형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열 변형 강좌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